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감독의 문화극장입니다. 오늘 찾아온 것은 구멍가게 작가 이미경 선생님의 화실입니다. 옆에 많이 보신 분 계시죠? 우리 지배 작가 음현정 화가님도 같이 모셨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미경 선생님부터 구독자분께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구멍가게를 오랜 시간 동안 그려온 이미경 작가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음현정 화가님도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배화가 음현정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개인전을 끝내시고 여기 집이 또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집 그림의 글씨들 좋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두 분은 이제 조부 작가인데 먼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미경 선생님. 서양화 전공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구멍가게를 그리게 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알고 있지만. 네. 결혼하고 작업을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커다란 캔버스라던가 아니면 유화물감 이런 것들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혼과 동시에 작업 공간이 또 협소해지고 또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하면서는 또 그런 도구들이 재료가 이제 또 그 냄새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저도 불안하고 그래서 작업을 못 했어요. 근데 작업을 계속 하던 사람이 작업을 못 하니까 도대체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생각해낸 게 이제 어릴 적에 제가 이제 끄적이면서 했던 그런 어떤 펜화의 재료가 네네 제가 초등학교 때나 뭐 이럴 때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주로 그때 펜화를 처음에 접했어요. 펜으로. 네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간편하고 집에 굴러다니는 펜이 있어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걸 계기로 계속 이제 대학교 때도 그렇고 이제 드로잉의 그런 요소로서 펜을 썼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 있으면서 이제 작업을 못 하게 되니까 이거로라도 그려야겠다 그런 생각에 이제 펜으로 되는 작업이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고통의 시간인데 왜냐면 이화나 이런 건 붓질이니까 하룻밤에도 막 그쵸? 되게 쉽게 그 작업들을 이제 시간이라는 어떤 부분이 좀 단축되게 그릴 수 있는데 펜화는 한 선을 그만큼의 어떤 그 명암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터치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덩어리감이라던가 이런 것에 이제 제가 만족할 만한 거를 내려면 그 펜에 갖고 있는 선의 요소가 아닌 펜으로 덩어리의 요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인 재료였지만 저한테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펜화가 시작됐어요.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임신하고 유화물감 냄새를 맡을 수 없을 때 작가의 욕구는 뭘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발견된 게 펜이었고 고통스러운 하지만 지금 너무 잘 되셔가지고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그 지점에 좀 마음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런데 우리 음현정 선생님도 육아를 하면서 이끼를 그리시잖아요. 네, 이끼 작업을 하면서 그런 작업을 하다가 그 말씀을 해주세요. 집으로 들어간 계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네네. 저 역시도 뭐 인기 작품이나 풀그림이나 여러 다른 작품들이 있는데 아이가 어릴 때 또 중 작가들은 여러 가지 집안일이며 집안의 뭐 여러 가지 사정들까지 다 섭렵을 해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밖에 남지 않고 그 잠깐 사이 동안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림을 그리고 싶고 그려야 하니까 저도 등려시책으로 나온 방법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작은 화면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캔버스도 안 쓰게 되고 그냥 손에 잡히는 드로잉도에다가 재료도 가장 단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갈아서 스케치하거나 이런
뭐 할 시간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바로 즉흥적으로 교육이 시작돼서 그것이 이제 점점 집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동네가 이루어지고 마을도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 여리호화가의 어떤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뭐냐하면 물론 이끼나 원론적인 그림을 그리셔도 잘 되셨겠지만 그 아픔을 딛고 그 주부로서 여자로서의 그 아픔을 딛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면서 확 부각이 된 거죠. 그리고 구멍가게하고 집이 또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두 분이 친하신 거죠? 네, 저희 동네 작가. 그러니까 동네 작가의 집하고 구멍가게하고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미경 선생님으로 넘어가면 이 구멍가게가 지금 사라지고 있고 거의 남아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되게 우연한 계기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그런 어떤 그 시골의 느낌이 나는 그런 동네에서 표를 잡고 살게 되면서 구멍가게가 우연찮게 눈에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항상 도심 속에 우리가 사람 작가들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처해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뭐 이런 것에 외부 영향에 따라서 작업도 변하는데 저 또한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늘 1년에는 그 시골 소녀였지만 시골 어린이였는데 이제 도심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점점 까마득하게 이제 잊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뭐 되게 우연한 계기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그런 어떤 그 시골의 느낌이 나는 그런 동네에서 이제 터를 잡고 살게 되면서 구멍가게가 우연찮게 눈에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항상 도심 속에 우리가 사람 작가들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뭐 이런 것에 외부 영향에 따라서 작업도 변하는데 저 또한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늘 유년에는 그 시골 소녀였지만 시골 어린이였는데 이제 도심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점점 까마득하게 이제 잊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다시 그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들어가다 보니 그쵸, 제 눈에는 또 그런 구멍가게라던가 이런 옛 낡아 있는 그런 물건들이 그 전에 못 느꼈던 새로운 발견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보였고 그때 이제 제가 정말 펜으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다른 작업들을 기존에 하고 있던 작업들을 펜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구멍가게를 그리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이제 20년이 훌쩍 넘어가는 동안 제가 그런 어떤 작품이 계속 모아오면서 그 전에 했던 가게들이 지금 거의 사라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안타까움이라기보다 그냥 그 낡아 있는 부분이 세월의 흔적이 보여서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작가가 그 어떤 아름다움에 빠져서 작업을 했다면 중간에는 계속 그 가게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러면서 어떤 상실감 그러니까 제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게 계속 있지 않고 내 곁에 있지 않고 사라진다라는 어떤 상실감이 너무 커서 되게 더 부지런하게 작업을 했고 거기에 의미 부여가 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한 우리 그냥 유희의 느낌으로 아름다움에 빠져서 했는데 그렇게 바뀌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말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더 부지런히 작업하고 또 부지런히 찾아 나서고 제가 좀 더 힘이 닿는 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너무 좋은 게 저 그림이 어떤 역사적인 수집 자료도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쵸. 우리한테 사라져가는 구멍가게니까. 그런데 저 그림에다가 또 예쁜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려 넣으시면서 정말 그림이 예스럽다라기보다 아름답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 좋은 그림들이 국내에서 먼저 알려진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먼저 알려지신 거죠?
아, 그렇지 않나요? 그러게. 그러니까 그림은 이제 저변학대가 우리나라 이제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뭐 그런 어떤 영화라던가 음악이라던가 다른 어떤 문학이라던가 이런 것에 비해서 그 많은 그런 저변학대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전시에 대한 어떤 보러 다니는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래서 그림을 보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셨지만 네.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잘 알려진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책을 구멍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20년 정도 그려오고 나서 그림도 쌓이고 또 제 안에 이제 스토리라던가 그동안의 구멍가게 어르신들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책을 내고 나서부터 그 책이 이 책이죠? 네네. 예. 선생님 그거 좀 한번 이게 첫 번째 보시겠어요? 그게 책이고요. 예. 네. 이게 첫 번째 책입니다. 동전 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의 날들 네. 첫 번째 책이에요. 네. 맞아요. 이 책을 내고 나서 네, 이 책을 내고 나서 제가 책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안 게 아무래도 그림으로는 이런 그림을 누가 그리는데 이게 수채화일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펜화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구멍가게를 왜 그리지 너무 궁금해하는 분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저는 약간 속 시원하게 그동안의 질문을 던지는 그런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인 거죠. 제가 왜 이런 작업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왜 계속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이 책이 이제 많은 친구들이 다행히도 저는 좀 사실 나무에 민폐 끼치지 않는 그런 글만 쓰자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희생을 했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걱정이 됐지만 그래서 하고 나서 다행히도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또 그러면서 이제 알려지게 됐고 또 제가 SNS를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이제 이 책을 본 분들이 이제 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해외 쪽에서도 이런 작가가 있구나. 이 책이 기화점이 된 건데 네. 처음에 해외 방송은 그 영국 BBC였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이 책을 하면서 이제 다른 선생님 잠깐 예능으로 좀 받아줘요. 너무 심각해. 너무 심각해? 나 진짜 맞아요. 예능으로 받아줘. 나 좀 이따 알자지라 할 거야. 안 돼요,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거 해도 돼요. 재밌어. 저기. 네네. 아니 뭐 이렇게 막 하니까 이런 게 있네 이제 그런 거죠. 왜냐면 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없어지는 가게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신이 유년에 겪었던 어떤 기억의 그런 장소들이 사라져가는 거는 모든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는 구멍가게가 이거 너무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고 너무 한국적인 것 같아.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좋아할 거야 라는 어떤 제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거에 대한 거 설명하지 않더라도 되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우리도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이 있는데 한국에도 이런 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 이제 뭐 인터넷 그 방송에서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올려지면 그것들이 이제 뭐 영국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대만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네네. 그 공영방송에서 영국 BBC에서 이걸 다뤘다고 하면 대단한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화한 그런 의미도 네네. 있고 그래서 대단히 이제 유명한 작가가 돼서 오늘 인터뷰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내일 모레 그 전시회 때문에 선생님 손 좀 잠깐 보여주실 수 있어요? 보여주세요. 끼고 해야 돼. 아니 제가 손을 잡으면 좀 민망하지만 이게 작가의 이거. 이것도 위험직인가요? 이거? 그렇죠. 직업병입니다. 네네. 이 펜으로 계속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냐는 거죠. 하루에 펜은 몇 개나 쓰나요?
펜 한 5-6개 갈긴 하는데 그거야 이제 터치를 많이 하게 되니까 펜촉도 달고 그러니까 소모품이에요. 그러다 보니 네, 저는 이제 이미경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책 내용에 대한 것과 같이 얘기를 들어서 많이 알고 있어요. 펜도 뭐 하루에 뭐 10몇 개도 쓴 적이 있고 이렇게 손에 고통까지 올 정도로 뭐 돈만 많이 벌면 되니까 뭐 상관없지만 어찌하여튼 작가의 이 에너지가 이런 그 고통으로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처음에 외국에서 전화가 하나 왔는데, 네, 이 책이 2017년에 나왔어요. 근데 그게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소개가 되고 해외에서 소개가 되고 나서 이제 어느 날 BBC에서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기사화돼서 뉴스에 나가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알려져서 이제 해외 방송에서 네, 여러 방송에서 계속 인터뷰 요청들이 이제 왔었죠.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네, 알자지라 방송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거 이름을 제가 너무 잘 몰라가지고 알자지라 되게 유명한 네 유명한데 저희 지금 작업실은 이제 올해 이제 이사 와가지고 이 공간이 좀 넓은데요. 전에 제가 한 거의 20년 동안 작업해왔던 작업실은 마석에 있는 작업실은 평수가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알자지라 방송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인터뷰 하시는 분, 통역하시는 분, 카메라맨, 음향맨, 그다음에 저 이렇게 하면은 그 공간 안에 5-6명이 대여섯 명이 있어야 되는데 꽉 차겠네요. 들어올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방송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안타깝게 네, 왜 거절했냐고. 그럼 그 촬영 장소가 협소한 게 그런 것도 근본적인 있었어요. 네네, 이유였고 네네. 또 내면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어감이 알자지라 방송이 좀 무슨 이상한 방송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거절을 했다고 하는 그 뒷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알자지라 방송은 유명한 방송이죠. 대단한 방송인데 우리 이미경 작가 그걸 걷어차셨어요. 걷어찼습니다. 여기도 좋지만 그 방송국 이름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우리한테 아니. 어감이 너무 안 좋아. 그냥 우스갯소리고요. 네,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고 제가 선생님 강의 듣고 2번 감명을 했는데 하나는 아까 그 유화물감을 냄새를 못 맡아서 했던 지점하고 또 요 지점이었어요. 알자지라.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대중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딴 거 네, 아죠. 맞아요. 지금 그림 그 구멍가게 작품이 총 한 몇 편 정도 되죠? 지금 한 340장, 50장 정도? 340점. 엄청난데. 네, 그럼 선생님 340여 군데의 구멍가게를 그리신 건가요? 그렇죠. 네네. 앞으로도 제가 많이 거의 남았다고. 중복되게 그리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이제 물론 네네. 일단 있는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에 있어도 네네. 그죠? 그런 네. 작업이 전시할 때 이제 한 가게를 이제 4개 그 계절로 4계절로 작업하는 게 있긴 한데 그건 몇 점 안 되고요. 거의 답사를 그만큼 다니셔야지 또 그렇죠. 자료사진도 네.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작업실에서의 작업의 기간은 정적이라고 하면 또 이제 구멍가게 찾아 나서는 그런 여행길은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그런 것도 되게 재미있어요. 왜냐면 정해진 게 아니라 약간 보물찾기 같은 그런 찾아 게 나서는 근데 그 되게 골목마다 오늘은 뭐가 발견할 수 괜찮겠네. 있을까? 뭐 이런 그런 거. 그럼 선생님 나중에 구멍가게 찾으러 갈 때 제가 쫓아다니면서 한번 찍을게요. 그거 괜찮겠다. 쫓아다니면서 네네. 야 어디 구멍 저기 구멍이 와 구멍가게 막 이런 거. 제가 그 괜찮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좋죠. 이게 재밌겠어요. 네, 약간 그게 이제 물론 편집을 하셔야 되겠고 그런 이런 것들이 딱 그 엑기스로 과정을. 하려고 근데 힘드실 것 같아서 그러긴 한데 되게 이런 거 좀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한 하죠. 적이 있어요. 한번 네, 해주죠. 여행하면 불러만 주세요. 제가 보통 한 3박 4일 정도 이렇게 아. 가거든요. 하루가 아니라 지방에 뭐 막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근데 요즘은 제가 구멍가게 작가라는 게 알려지고 나서 저한테 그러니까 동네 그 가게 우리 집에 우리 집 근처에 제보가 와요? 네네. 오. 가게 있다고 잠깐 여기 다녀가셨냐고 막 이렇게 문자 하시는 분도 제가 있고.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그 구멍가게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네. 책이 아니라 그냥 예, 구멍가게만? 정말 구멍가게를 소재로 해서 그 가게 사진과 뭐 스토리 뭐 그런 것들을 책으로 낸 작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특히 있을 거예요. 있을 것도 같아서 그러니까. 선생님을 태워 네네. 알고 계시겠지.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은 저는 이제 그 구멍가게를 사진으로 이제 찍으시는 분도 있어요. 한 2000 몇 년도에 그 근대화상해라는 책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작가분들은 이제 이 구멍가게에 대한 이야기들 그 근대적인 스토리들 뭐 이런 것들에 되게 그 집중을 해서 쓴 그런 책도 있고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물론 사라져가고 이래서 안타까움이 더해져서 그렇기는 했지만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랑해주고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이 조금 더 구멍가게가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이 돼요. 대중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예술성은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 요번에 1년에 한 번씩 그럼 전시를 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이 사실 좀 무리예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셔가지고 하긴 하는데 1년 반에 한 번씩. 그럼 요번 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언제 하시죠? 네. 이제 10월 19일 저기 10월 19일 네네 19일 날 오픈이고요. 갤러리가 역삼동에 있는 이마주 갤러리에서 그러면 그 19일서부터 네. 얼마 기간은 13일까지 11월 13일 11월 13일 거의 한 달간 하네요. 네네. 역삼동에 있는 이마주 갤러리 맞죠? 네. 이마주. 네네. 많이 보고 계세요. 거기 가시면 우리 이미경 화가님을 만나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 책을 그 사인을 받아가지고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림도 이렇게 있어요.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인터넷에서 구멍가게 이미경 딱 이렇게 치면 이 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사보시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고 이 안에 담겨진 얘기가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저도 못 읽어봤는데 이건 작년에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은 그러니까 20년 동안 구멍가게 그리면서 제 유년 시절과 그 다음에 그동안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면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20년 전에 이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 볼래도 이 책을 들고 막 드리고 싶은데 거의 문을 닫았어요. 그 구멍가게 주인분들한테 네네, 너무 안타깝고 또 많은 분들이 이 가게는 어디 있어요? 라고 했는데 벌써 몇 년 전에 사라지고 이래서 제가 이 가게에는 거의 이제 한 40-50군데는 여기에 한 80군데 구멍가게가 실려 있어요. 새로? 네네, 새로 실려 있는데 한 40-50군데가 지금도 문 열려 있는 가게들 이제 찾아서 가보실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을 위주로 제가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이제 부랴부랴 제가 한 3년 만에 나온 책이죠.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오고 나서는 지금도 문 열려 있는 가게 주인분들한테는 제가 책하고 손편지를 해가지고 보내드렸죠. 그러면 굉장히 얼마나 좋아하실지 기뻐하시더라고요. 감동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부지런히 그러니까. 네네. 이 책의 의미는 다 사라졌기 때문에 사라진 그 책들, 사라진 구멍가게들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고 여기는 아직 현존하고 있대요. 여기 있는 이 책 읽어보고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여행 삼아 가는 것도 이렇게 하면 간물면 가게라고 충북 괴산군하고 이렇게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미경 작가의 그림을 보고 왔다. 그 음료수 사면 좀 깎아줄 것 같아 할머니가. 그래서 요거는 현존하는 책이니까 인터넷에서 좀 구입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경 그 화가님의 그 작품들을
그 엽서도 있어요. 엽서도 있고 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은 내용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우면정 선생님 요번에 그 전시회를 하면서 집이 그래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많이 알려졌죠.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참 우리 정서에 많이 맞는 것 같고 앞으로도 집 그림을 계속 그리실 거죠? 글쎄, 일단은 도로 이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끼로 가야 돼요? 그럼 이끼 집은 작업.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집은 잠깐 유보하고 그러면 우리 우면정 선생님 이제 집 그림이 2017년도에 그린 건데 이제 앞으로 더 그 계속 작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또 자연스럽게 집이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도 있겠는데요. 음. 지금은 다시 이제 이끼 작품 하던 작품이 있어서 다시 이끼 작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요? 꼭 가야 돼요? 갔다가 다시 애가 좀 이렇게 괴롭히거나 또 입시를 하거나 이렇게 괴롭히면 또 집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네. 좀 힘들게 다시 작가가 생각 못하고 근데 그러면 이 집이 집 될 수도 작업과 있는데 이 집 네. 작업이 병행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시간이 워낙에 분산되니까 주부 작가들은 맞아요. 짜투리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을 그렇죠. 바뀌는데 패턴이 그렇게 나온 게 집이고 집이니까. 그러니까 이끼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죠. 이렇게 조금씩 증식되어가는. 그런데 그것도 안 될 때는 집이 나왔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집을 애정하니까 여기 집에 이제 스토리텔링이 이어져서 2021년 한 연결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 그림을 사랑하는 그런 팬으로서 감사합니다. 그런 걸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끼 작품들 마무리 지어야 되는 작품들이 좀 있어서 아 그래요? 네, 그 작품들 더 하고 그리고 전시를 한번 그 작품들로 이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선생님의 화가로서의 꿈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큰 꿈이 있다 그러면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뭐 원대하거나 뭐 그런 꿈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고 살면 좋겠다. 그냥 화가가 꿈이었는데 뭐 아방가르트나 뭐 이렇게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화가가 꿈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제 삶을 소화해 가면서 그게 그림에서도 좀 일치하게 그러니까 그림과 삶이 엄청나게 근접해 가는 그렇죠. 그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실은 어려운 길이어서 그러니까 선생님을 뵈면 그 소박한 느낌이 있는데 그 그림에 대한 꿈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도 대단히 소박하신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알자지라 방송에서 연락 오면 꼭 방송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이 우려먹는데 네. 괜찮습니다. 이거. 여기 가자. 저는 꼭 접수하겠습니다. 네, 접수하시기로 했습니다. 좀 위험한가요? 전혀 위험하지 않은데. 진짜 연락 오면 어떡해요? 해야지 그러면. 활동하시면 되죠. 그럼요.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서 그 두 분의 인터뷰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유쾌했고요. 자, 이미경 작가님, 우면정 작가님,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먼저 이미경 작가님. 네. 예능으로 해주세요. 제가 그 농담 잘 못하고 예능 잘 못해가지고 재밌으신데. 전시 통해서 이렇게 뭐 항상 사람 이렇게 다른 분들을 만나 뵙고 이러고 저는 늘 이제 작업실에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자발적인 감금으로 살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소통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유 감독님하고 면은 작가님이 저희 작업실에 이렇게 먼 길 오셔가지고 또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 전시 또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와주셔서 오래된 그런 구멍가게를 또 하시면서 추억의 여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있도록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자막 감사합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전시의 자막. 김현정 작가님.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이미경 선생님 전시 축하드리고요. 축하. 네, 그리고 계속 유감독의 문화극장 애정을 가져주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더불어서 전국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려고 하는 어려운 주부 작가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 화이팅.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끝내겠습니다.